여러분들께서 바이아 트라이어를 접속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세스 드라이브 메인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세스 드라이브가 바이아의 이제 메인 화면이 되는 부분이고요. 왼쪽에 상단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분석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부분은 이제 분석 메뉴들이고요.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관리 쪽에 있는 메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될 주 메뉴들은 이제 탐색 및 시각화해서 데이터를 이제 올리게 되고요. 또 이제 모델 생성을 하는 부분을 통해서 모델링, 머신러닝을 실행을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우선 탐색 및 시각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세스 비주얼 어널리틱스가 나오게 됩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한번 계략적으로 탐색도 해보고 VA, VS에서의 간단한 그 프로토타이핑 모델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색 및 시각화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새로운 리포트를 통해서 네, 탐색 및 시각화에서는 리포트 단위의 분석이 실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리포트 단위로 저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탐색 및 시각화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네, 다음과 같이 지금 이제 리포트 1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좌측에 있는 여기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또 어떤 개체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시각화를 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좌측 메뉴에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일단 데이터 추가하셔가지고 저희는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네, 에서는 엑셀 데이터도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해커톤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HMQ 라벨이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엑셀 데이터를 그대로 여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HMQ 라벨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제 메모리에 올리게 되고요. HMQ 라벨 데이터를 위치는 일단 퍼블릭에다 가져오고요. 혹시 다른 데이터가 있으면 파일 바꾸기를 하고 첫 번째 행에 있는 칼럼 이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목 가져오기 하시고 HMQ 라벨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다음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HMQ 라벨 데이터에 대한 범주형 변수들, 그 다음에 칙도형 변수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신용 상태라고 하는 타겟 변수, 배드라고 하는 변수가 신용 상태입니다. 신용 상태를 가지고 분석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신용 상태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값입니다. 1,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숫자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이너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제 범주형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합니다. 범주형을 변환하시게 되면은 신용 상태는 1, 0 두 가지 값을 가지는 변수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메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리포트 1에서 페이지 1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를 클릭함으로써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시면서 페이지를 추가하면서 다양한 리포트들을, 다양한 시각화 개체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 상단에 있는 여기 이 메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으면 두 번째 다양한 시각화 개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개체에는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쪽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단순한 시각화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고급 시각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각화 개체들의 이름만 보셔도 어떤 형태의 결과들을 내보내는 데이터다라는 개체들이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조금 더 분석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또 대시보드라든지 리포트를 만들기 위한 그런 컨텐츠라든지 어떤 컨테이너 조건들을 이렇게 한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이제 VA의 기능이고요. 이제 밑으로 통계량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통계량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카테고리에 있는 부분이 V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부분이 VDMML에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단순한 그래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그려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좀 머신러닝을 하기 전에 저희 여기 메뉴에 있는 모델 생성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모델 분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석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자동 예측과 자동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가장 먼저는 한번 자동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동 예측을 쭉 끌어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동 예측이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이제 뭔가 예측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반응 변수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결국엔 타겟이 되는 거죠. 그 타겟의 변수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타겟의 변수들은 신용 상태, 네, 여기에서는 지금 타겟 배드인 신용 상태 변수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네, 보셨던 것처럼 반응 상태의 변수를 넣게 되면 기저 요인에는 나머지 변수들이 다 추가로 입력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개체가 자동 예측이라는 개체입니다. 이 자동 예측이라는 개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타겟이라는 거, 신용 상태라는 걸 넣었더니 나머지 변수들, X에 해당하는 인풋 변수들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에 있는 요인들의 이러한 값들에 의해서 예측한 신용 상태는 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이 이 값이고 부실 거래수가 0이고 자산 가치가 이럴 때는 0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그러면 부실 거래수를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실 거래를 늘렸을 때도 여전히 0인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을 한번 70%로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로 변경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동 예측은 일종의 와리표 시뮬레이션 같이 해보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주요 거실 거래수를 이번에는 대비 교체 비율을 다시 한번 30으로 변경을 해주고 그다음에 주요 부실 거래수를 값을 한번 늘려보도록 할게요. 변동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각의 변수들, X 변수들 값을 어떻게 변경했을 때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뭐 직업도 변경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측에서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예측을 해주는 부분이지만 각각의 이 인풋 변수들이 Y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원인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로 해보실 것들이 두 번째는 개체 중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자동 예측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자동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설명 같은 경우는 반응 변수에 이번에도 동일하게 신용 상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기저 요인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조금 더 고급화된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죠. 자동 예측에서는 Y에 대한 것들을 예측을 하는 단순한 값들만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 설명에서는 지금 관심 있는 신용 상태, 타겟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어떤 요소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변수를 선택했을 때 그 변수에서의 0과 1의 관계성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실 거래수를 눌렀을 때는 부실 거래수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신용 상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변수 하나하나와 각각의 변수 간의 관계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자동 예측이라고 자동 설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분석적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 개체에서도 내려가시게 되면은 각각의 분석들도 돌려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연결해서 한번 프로토타이핑으로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포레스트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레스트를 쭉 끌어다 놓으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시각화 개체에 대한 기본적인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이 있고 그에 맞는 데이터를 할당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이번에 데이터에는 반응 변수에다가는 동일하게 신호 상태를 넣고요. 예측 변수들의 나머지를 한번 다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 포레스트에서의 변수 중요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버류 비율, 트리 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오버류 비율이라든지 혼동 행렬 등에 대한 것들이 이제 결과들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파이프라인 생성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직접 파이프라인 생성을 통해서 모델 생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VA의 탐색 및 시각화 메뉴에서 단순한 탐색 시각화 메뉴뿐만 아니라 이제 밑으로 내려감에 따라서 조금 더 분석적인 통계 부분, 그 다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까지 이제 제공이 됩니다. 다만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의 알고리즘을 이제 데이터에 적용함으로써 그냥 프로토타이핑 정도의 한번 러프하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한 옵션들도 오른쪽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있는 옵션들은 아무래도 모델 생성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보다는 옵션 설정들이 조금 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모델의 성능도 제한적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VA, VS를 활용하여서 간략한 탐색 및 시각화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